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진아빠의 네트워크 실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네트워크 관리사 2급 실기 문제 단답형 문제를 복구를 좀 해왔습니다. 자, 한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문제를 한번 보면 제시 문제 그림에서 나타내는 OSI 7레이어 OSI 7계층을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어떤 답안인지 입력란에 입력하시오 되어 있네요. 한글 또는 영문자로 정확하게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문제를 한번 보면 OSI 계층의 다양한 신텍스의 공통을 형식이고 암호화를 기능 제공, 압축, 그리고 서로 다른 상이한 형태의 코드 변환, 아스키나 이런 거를 갖다가 바이너리 등을 변환하고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송신적과 수시적 사이에 표준화된 데이터를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런 것 같은 경우 보통 필기 문제에서 많이 나왔는데, 요거 정답을 알려드리기 전에 OSI 7계층에 대해서 싹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한번 해보죠. 제가 자료를 좀 만들어 놨거든요. 한번 보시면, 자, OSI 7계층 같은 경우에는 물리계층이 있어요. 물리계층.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전기적이나 기계적 특성을 이용해서 통신 케이블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걸 봤을 때 이 OSI 7계층은 외워주시는 게 좀 나왔고요. 좀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도 해요. 자, 이런 식으로 막 복잡한 거 돼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통신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간단한 게 뭡니까? 일단은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장비가 케이블, 뭐 허브, 자, 리피터 같은 경우에는 허브긴 한데 우리 보통 허브가 네트워크 케이블이 100m를 넘어가면 통신이 안 되잖아요. 그죠? 통신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리피터를 통해서 이 100m가 넘어가도록 이렇게 증폭을 해줄 수 있어요. 그냥 길게 전송하는 허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통신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물리 계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데이터 링크 계층이거든요. 얘네들은 어느 정도 정보의 오류와 흐름을 관리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맥 어드레스를 사용하기 시작하고요. 이 엔드단에 있는 기계가 어떤 맥을 통해서 여기 있는 스위치에 연결이 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기계가 예를 들어서 PC라고 하면 이 PC에 있는 맥 어드레스를 이제 파악을 해서 정보 수행을 해주는 게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브릿지하고 스위치가 있어요. 자, 스위치는 L3는 아니고 L2 스위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링크 계층의 특징은 프레임에 맥을 줘서, 맥은 아시죠? 물리적 주소, 에러를 검출을 하거나 혹은 에러가 생겼을 때 재전송을 하든지 안 그러면 얘를 갖다가 통신을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흐름을 제어하는 게 2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3계층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3계층을 보시면, 자, 이때부터 조금씩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기능이기도 해요. 자, 여러분들 라우터 많이 만지시잖아요. 자, 이게 네트워크 계층이에요. OSI 세 번째 계층인데요. 자, 데이터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하는 기능, 즉 라우팅이에요. 자, 서로 다른 네트워크가 있다면 여기를 라우터라는 장비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게 레이어 7 중에 레이어 3 네트워크 레이어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얘가 IP를 가지고 얘가 IP를 가지죠. 그러면 이 라우터라는 장비를 통해서 얘가 이쪽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경로를 찾아주는 계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IP 주소 부여하고요. 경로 설정이 들어가고 이 라우터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레이어 3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레이어 4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레이어 4는 전송 계층입니다. 트랜스포트 레이어라고 하는데요. 자, 통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층이에요. 보통은 이런 것들이 TCP 프로토콜을 이용을 하고요. 이 포트를 오픈해서 응용 프로그램들이 전송을 하게 해주는 게 트랜스포트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얘네들은 특징이 뭐냐면 유효성을 제어하고 일부 프로토콜은 이제 개념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연결 기반 커넥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송 계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패킷들이 제대로 유효한지 안 한지
확인을 하고 실패한 것들은 다시 보낸다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계층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자, TCP냐 UDP냐 요런 단어가 들어간다면 무조건 사계층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럼 5계층 한번 볼까요? 자, 5계층은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인데요. 자, 이 데이터가 통신하기 위해서 논리적인 연결을 하는 거예요. 자, 통신을 하기 위한 대문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 세션 계층은, 세션 레이어죠. 자, 세션 계층은 양단 끝에 프로세스가 통신을 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자, 전이중, 반이중, 이런 거 들어보셨죠? 자, 이런 게 이제 TCP 세션을 만들고 없애는 책임을 하는 건데요. 자, 이 5계층의 핵심 단어는 통신을 하기 위한 세션을 확립하고 유지하고 중단한다. 이 단어가 핵심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6계층을 한번 보면요. 표현 계층,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인데요. 자, 얘네들은 자, 독립성 제공하고 암호화 하거든요. 자, 이 표현 계층을 해서 이 시스템상에서 형식 차이가 이루어지는 것을 응용 계층으로부터 부담을 덜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코딩을 하거나 암호화 동작하는 계층에서 이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요런 인코딩된 파일들이 ASCII로 인코딩 파일을 바꿔주는 것, 혹은 해당 데이터가 텍스트인지 그림인지 GIF인지 JPG인지 이렇게 구분을 표현을 해주는 게 이 프레젠테이션 계층의 몫이에요. 그래서 가장 이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면, 자, 포장한다, 압축한다, 암호화가 들어간다면 무조건 6계층이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7계층 마지막이죠. 자, 다 왔습니다. 자, 7계층 같은 경우는 이제 최종적인 목적지죠. 자, 웹이 이루어진다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이 가장 텔넷, FTP, SMTP, POP3, IMAP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프로토콜이 있는 응용 계층이라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HTTP는 웹이죠. 웹. 80 포트 이용하죠. 자, 웹을 하는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가 모든 웹사이트는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응용 계층하고 프로세스를 직접 관계해서 일반적인 응용 서비스를 수행하는 게, 자, 7계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HTTP 같은 게 가장 또 대표적이고, 뭐 요즘은 HTTP보다는 보안이 가능한 HTTPS를 쓰죠. 특히 이제 은행권이라든지 보안으로 많이 연결되는 거는 반드시 뒤에 S가 붙습니다. 자, 이것도 7계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맨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자, 문제에 보시면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그렇죠? 암호화, 압축, 그렇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뭐겠습니까?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죠.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그래서 여기서는 자, 정답은 뭐 한글로 프레젠테이션, 제가 좀 악필입니다. 레이어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써도 상관없고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 그러면 이제 OSI 이렇게 쓰셔도 되겠고요. 뭐 안 그러면 영어로 전부 다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뭐 이래 써도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각 레이어별로 계층마다 제가 대표적인 단어를 적어 놨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이 문제를 푸시면 제가 보기에는 큰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필기에서 나올 만한 문제인데 요번에는 단답형 주관식으로 나왔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풀이를 해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